자, 이번 시간에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한번 예,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켜죠. 화면을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됐죠? 공유하기. 아이고, 얼굴 끄셔도 돼요. 얼굴을 이렇게 끄세요. 그 집이 노출되시는 거니까 예, 끄셔도 됩니다. 자, 자 됐죠? 예, 화면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성 잘 들리시죠? 자, 볼린저 밴드. 예, 볼린저 밴드가 뭐냐? 예, 볼린저가 만든 밴드예요. 볼린저가 만든 밴드. 예,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볼린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만든 밴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밴드예요. 밴드. 예, 밴드라는 거죠. 라인이 아닙니다. 라인이. 예, 그러니까 라인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밴드는 하나가 아니라 폭이에요. 폭. 예, 폭을 뜻합니다. 폭. 그러니까 우리가 밴드라는 용어를 쓸 때는 폭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폭. 예, 폭은 다른 말로 영역. 예,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역은 에리어가 될 수도 있고 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가 만들었고 그리고 영역을 보여주는 도구다. 예. 서영찬님 그 마이크 옵션 꺼주시면 예, 이게 소리 노출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의 공식을 한번 볼게요. 중심선이 있습니다. 그죠? 중심선이 있고 여기가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존재합니다. 세 개의 선이 존재하는데 여기의 거리는 같아요. 예. 요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해요. 됐죠? 예.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상단선까지의 거리, 중심선에서 하단선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입니다. 예, 표준 편차. 그러니까 편차만큼 위로 뛰고 아래로 뛰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할 수 있나? 화면을 확대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화면 확대를 하지?
잠금. 아, 이건가 보다. 이건 페이지를 만든 건가요? 페이지네. 저번에 봤는데? 화면 확대하는 거. 잠깐만요. 읽기 모드, 페이지 관리, 옵션 더보기. 이걸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면, 좀 나으실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중심선의 공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심선의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심선의 공식이에요. 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AVG, 이거 뭐냐? 이거 에버리지예요. 평균이란 뜻이죠. 피리어드는 기간이라는 뜻이고, 그죠? 요 C는 클로즈의 약자고, H는 하이의 약자고, L은 로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고가를 의미하고, 이거는 저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선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가랑 고가랑 저가를 더해. 그리고 3으로 나눠. 이 말은 고가, 저가, 종가의 평균을 구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 저, 종의 평균을 구해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고저종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걸 일정 기간 동안 평균을 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일반적인 이동평균선하고 다른 건 고가와 저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가와 저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이동평균선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동평균선은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공식이 AVG, C, 피리어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C 자리에 H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L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단일한 정보에 대한 평균을 낸다면, 볼린저 밴드는 복합적으로 평균을 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이동평균선이랑 뭐가 다른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중심선을 구하고 나서 보니까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어떤 구간은 이렇게 넓고 어떤 구간은 좁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연결해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볼린저 밴드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려보면 일정 구간에서는 안으로 모이고 일정 구간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걸 정리한 게 뭐냐면 확산과 수렴이에요. 즉, 수렴은 좁아지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표준 편차가 줄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줄어들면 선이 중심선으로 모이게 돼 있고, 표준 편차가 늘어나면
선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 다른 말로 정의를 하면 봉이 안 움직이면 좁아져요. 봉이 안 움직이면 좁아진다고요. 봉이 크게 움직이면 벌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상단선과 하단선을 볼 때 확산과 수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렴 구간에 가면 잘 안 움직여요. 수렴 구간에 가면 잘 안 움직이고 확산 구간에 가면 잘 움직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은 수렴 구간에 가면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수렴 기간이 다 끝나서 확산 구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확산과 수렴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볼린저 밴드 분석에서 중요한 거 뭐다? 확산과 수렴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 경험상 제가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를 공부해 보면서 알아낸 건 확산이냐 수렴이냐 이것만 구분할 줄 알아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를 이전에 공부해 오셨거나 연구해 오셨던 분들은 기간을 20으로 보세요. 20. 예. 20으로 보고 볼린저 밴드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볼린저 밴드를 분석해 보면 20보단 5가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5가 20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5를 사용해 보시라고 권장해요. 5를 사용한다. 5. 네, 5 기준이에요. 무조건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5를 쓴다. 자, 볼린저 밴드 예, 기간값 5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일단 하나. 자, 기간을 5로 넣고 쓰는데 5로 넣고 쓰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상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네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왜? 이게 전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건 수렴,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것도 수렴, 예. 상단선이 위를 보는 건 확산,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것도 확산입니다. 예. 그러면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건 누르는 거예요. 이건 매도. 누르니까. 위에 있는 선이 밑으로 누르니까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도선이에요. 매도선. 예. 상단선이 위로 가. 이건 누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올리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르는 힘이 없는 거지. 예.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얘는 매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하단선이 위를 보면 안 떨어져요. 눌러도 잘 안 떨어져요. 받칩니다. 받쳐줘요. 그래서 얘는 매수예요. 근데 하단선이 아래를 보면 누르는 걸 막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그냥 엎어져요. 그래서 얘는 매수랑 상관이 없어요. 자, 상단선이 아래를 보면 매도하기 좋고 하단선이 위를 보면 매수하기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when이에요. when.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until. 예. 그러면 나는 매수를 하고 싶어. 나는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를 하려면
하단선이 위를 봐야 된대. 그죠? 언제까지? 이거예요. 예? 이게 키포인트라고요.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할 때 제가 설명한 게 하단선이 위를 보면 좋대 제가. 그러면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싶잖아요. 언제까지 하단선이 위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때까지는 매수하고, 하단선이 아래를 딱 보면 이제 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매수를 포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상단선이 아래를 볼 때는 나는 매도를 할 건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상단선이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보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 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매도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지속시간이에요. 지속시간. 그죠? 지속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속시간을 알아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시면 제가 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5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자, 5 하단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현재예요. 이게 다음 봉. 이게 그 다음 봉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여기 있어요. 다음 봉에 가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 봉에 가면 어디 있을까요? 왜냐면 그 다음 봉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위를 볼 수도 있고 아래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보지만 여기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 A로 가면 계속 하단선은 위를 보고 있으니까 매수 전략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B로 가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꺾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다? 각도. 예. 제가 알고 싶은 건 각도예요. 각도. 각도를 알고 싶기 때문에 위치를 알아야 돼요. 예. 각도는 위치를 알아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 봉에 있는 위치를 현재 봉에다 가져와요. 이렇게. 왜? 다음 봉에 있는 위치를 미리 알고 싶어서. 예.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의 위치가 다음 봉에 가면 어디 있는지를 좌표를 찍어서 현재 봉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을 표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굵은색, 이게 현재면 실선은 하나 앞에, 점선은 2개 앞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의 위치가 다음 봉에 가면 어디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게 실선으로 된 거고, 하나 더 갔을 때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점선이에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 각도가 나와요. 이거는 각도가 살아있네. 아니면 저건 각도가 죽었네. 각도가 죽으면 매수 전략을 그 봉에 가서는 쓰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개 봉까지 하단선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몇 개 봉이 지나면 하단선이 죽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가지 않고도 현재 시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
의미를 첫 번째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현재 한 단계 미래, 두 단계 미래 요 개념을 일단 머리에 담아 두세요. 자, 보시면 선이 파란 게 있고 빨간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빨간 게 있어요. 요거는 봉 가지고 만든 거고, 요거는 이평선 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 그걸 구분해 주세요. 예. 빨간 건 이평선 가지고 만들었다. 파란 건 봉 가지고 만들었다. 예. 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고, 상단선, 하단선 모두 기준이 5다. 기간은 5로 만들었다. 그리고 예, 한 단계 미래는 실선, 두 단계 미래는 점선으로 표시했다. 예, 중요한 건 뭐다?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아주세요. 여기가 이제 기초 개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걸로 끝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하면 대충 이래요. 확산과 수렴이 있다. 그죠? 볼린저 밴드에는 확산과 수렴이 있다. 1. 두 번째, 확산과 수렴을 사용하는데 기준선은 5다. 5. 기간을 5로 잡아야 돼요. 세 번째, 확산과 수렴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키포인트다. 그러니까 한 단계 미래, 두 단계 미래를 만들어서 미래의 위치를 미리 분석하고 분석한 값을 가지고 선의 각도를 미리 추측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볼린저 밴드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자, 봉을 보여드릴게요. 봉. 자, 기본적으로 봉은 이렇게 기준봉이 있어요. 기준봉을 만들면 기준봉을 제가 4개를 그려드릴게요. 둘.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자,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봉, 예, 이게 기본적인 상승봉이에요. 자, 요 4가지 그림을 두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얘는 고가가 상승했어요. 얘는 저가도 상승했어요. 얘는 종가도 상승했습니다. 양봉이에요. 자, 고가 저가가 상승했다라는 건 상승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상승이에요. 그리고 양봉이라는 건 다음 봉이에요. 다음 봉. 그러니까 고가 저가가 상승하면서 종가 상승하고 양봉이면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은 거예요.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습니다. 얘는 고가 상승했고 저가 상승했어요. 근데 종가는 하락했고 음봉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는 좋아. 근데 미래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잖아요. 1번은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아. 2번은 현재는 좋은데 미래는 나빠. 이런 뜻이에요. 그럼 3번은 뭐냐? 고가는 낮아졌고 저가도 낮아졌고 종가는 올라갔고 양봉이에요. 그럼 이거 현재는 나쁜데 미래는 좋을 것 같아.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가 낮아지고 저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종가 낮아지고 음봉이에요. 이건 현재도 나쁘고 미래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가 저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음봉 양봉에 상관없이 현재는 좋은 거예요. 고가 저가가 하락하면 미래하고 상관없이 현재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나쁘다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네. 현재가 나쁘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미래가 좋든 미래가 나쁘든 현재가 나쁘면 일단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깨는 봉이 안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가를 깨는 봉은 안 좋습니다. 반대로 고가를 넘는 봉은 좋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저가를 깨는 봉이 나쁘다라는 건 고가를 넘는 봉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가를 넘는 봉에 대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약간 위험하고요. 반대로 저가를 깨는 봉을 매수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매수할 때는 저가를 깨지 않는 유형, 매도할 때는 고가를 넘지 않는 유형을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고가를 깰지 저가를 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유추하는 거죠. 어떻게? 자, 보세요. 봉이 이렇게 있어요. 봉이 이렇게 있는데 상단선이 여기 있어. 상단선이 여기 있어. 그러면 상단선이 고가보다 낮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고가를 방어한다 그래요. 방어. 그러니까 이건 고가를 넘지 못하도록 상단선이 제어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어. 그러면 고가는 여기 있고 상단선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쳐올릴 때 만나는 선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고가 방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저거는 고가 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는 순간 저거는 고가를 넘어도 상관이 없어. 고가를 넘는데 전혀 방어할 생각이 없어.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은 이거는 고가를 쉽게 넘을 수 있는 봉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번이고 2번이면 2번의 케이스는 고가를 넘지 않도록 상단선이 제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고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 반대로 하단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하단선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여기가 저가고 여기가 하단선이잖아요. 그러면 저가보다 하단선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저가를 깨지 않는 형태의 봉을 잘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봉은 매수 한번 해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봉은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본다. 근데 이건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저가인데. 그러면 저가까지 내려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하단선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봉의 경우에는 저가를 깰 확률이 높은 거죠. 저가를 깰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봉은 매수하는데 상당히 주저하셔야 돼요. 왜냐? 기본적으로 저가를 지키는 봉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나쁜 거죠. 미래는 좋을지 몰라도 현재는 좋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골 때리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죠. 상단선도 안으로 들어와 있고 하단선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케이스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상단선도 고가를 방어하고 하단선도 저가를 방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바탕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쪽에 돈이 실릴지 모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죠. 둘 다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봉에. 상단선도 밖에 있고 하단선도 밖에 있으면 이 봉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봉을 뭐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래도 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하려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봉을 찾으시고요.
매도를 하려면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와 있는 봉을 찾으시면 돼요. 이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 이걸 찾는 게 거래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걸 찾으세요, 이걸. 자, 그 다음에 해드릴 얘기. 강약. 예. 그러면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는데,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 거야. 예,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 봉을 보세요. 봉을 이렇게 보시고,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거는 각도입니다, 각도. 예. 이렇게 각도가 클수록 오케이. 그죠? 각도가 작을수록 아닙니다. 됐죠? 예. 각도는 가파른 놈이 좋은 거예요. 예. 각도는 가파른 놈이 좋다. 각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위치. 예. 위치는 저가로부터 멀어지는 게 좋아요. 예. 상단선은 고가로부터 아래, 하단선은 저가로부터 위에. 예. 멀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게 좋은 거죠. B가 A보다 좋습니다. 예. 됐죠? 예. 위치는 하단선은 저가로부터 위에 있을수록 좋고 상단선은 고가로부터 아래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사용 여부. 예. 사용 여부는 하단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느냐 A, 여기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봉의 변동폭 안에서 나오는 선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하다. 그리고 전봉의 변동폭을 벗어나서 나온 애는 강하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강약은 각도, 위치, 사용 여부라는 걸 가지고 구분한다. 첫 번째, 각도는 클수록 좋다. 위치는 고가로부터 낮을수록 좋고 저가로부터 높을수록 좋다. 그렇죠? 상단선의 경우 고가로부터 낮을수록 좋고 하단선은 저가로부터 높을수록 좋습니다. 사용 여부는 사용되지 않은 선일수록 좋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지식의 90%입니다. 90%. 요것만 알면 돼요. 자, 거래를 할 때는 뭘 찾아라? 수렴을 찾아라. 그죠? 수렴을 찾아야죠. 수렴만 찾고 그 수렴선이 하단선인 경우에는 저가보다 높아야 되고 상단선인 경우에는 고가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고가보다 낮으면 매도, 저가보다 높으면 매수. 예. 조금 더 좋은 선을 찾으시려면 각도, 위치, 사용 여부를 보시고 판단하시라.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보이시죠? 예.
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캡처를 떠야 되겠죠. 캡처를 떠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캡처를 떠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봉을 보시면 조금 더 차트를 보시면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캡처를 한번 뜨겠습니다. 캡처를 뜨면서 캡처를 떴는데 이게 지금 바꿔야 되잖아요. 다시 캡처된 창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자,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설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위에서 내려오는 선이 상단선입니다. 요거 상단선이죠. 예.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선이 또 있어요. 여기 요것도 상단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여기 내려왔다가 위로 갔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확산. 그죠? 위를 보는 걸 확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것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위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확산입니다. 자, 확산은 무시한다. 그럼 뭐만 찾아요? 수렴만 찾아요. 수렴만. 그런데 요거는 고가 위에 있어요. 그죠? 정고점 위에 있는 상단선이고 얘가 전고점 아래에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하단선입니다. 됐죠? 그러면 1번, 2번 여기가 매도 자리고 여기는 매수 자리인 거죠. 그쵸? 1번과 2번은 매도 자리고 3번이 매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미 월봉상 매수 가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려갈 수는 있지만 곧버스를 사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이걸 그래프가 그냥 정확하게 딱 보는 순간 알려주는 거야. 아, 이제 끝났어. 곧버스를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떠나갔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다? 홀딩. 그죠? 홀딩. 누르고 내려가면 땡큐. 근데 누르고 내려가는 것과 거래를 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첫 번째, 어디서 매도하실래요? 1번? 1번에서 매도하려면 전고점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전고점을 넘어가는 건 매도 전략상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매도 전략에서 전고점을 넘는 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1번은 유보죠. 이왕이면 2번에서 해야 돼요. 왜? 전고점을 안 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요만큼의 고가를 지킬지 안 지킬지 저는 몰라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다만 매도 치기 좋은 자리는 2번이에요. 2번. 근데 진짜 2번 맞고 떨어졌잖아요. 2번 맞고 떨어졌잖아요. 자, 2번은 전고점 아래에 있죠. 위치는 괜찮아요. 근데 각도는 한 번 꺾였어요. 한 번 꺾였어. 여기는 각도가 엄청 좋은데 여기서 살짝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각도는 중간. 각도는 중간이에요. 각도가 좋은 건 1번이에요. 1번. 1번은 각도가 진짜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얘는 정고점 위에 있어. 그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안 좋아요. 1번은 각도가 좋고 위치가 안 좋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각도가 좋은 강한 선이지만 위치가 안 좋은 거고, 2번은 각도가 조금 별로인, 예, 위치가 그나마 좋은, 예, 상단선이죠. 그럼 3번은요? 3번은 각도 좋아요. 위치 짱이에요. 근데 썼어요. 그죠? 사용했던 선입니다. 사용했던 선. 그러니까 3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이미 힘이 한번 소진된 선입니다. 완전히 강한 선이 아니에요. 썼기 때문에. 네, 사용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힘이 많이 죽어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각도랑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에게는 저 선이 상당히 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 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할 수 없으니까. 자, 딱 보는 순간 저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보는 순간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 매도해야 돼. 그럼 어딜 보셔야 돼요? 1번, 2번. 나 매수해야 돼. 어딜 보셔야 돼요? 3번. 예. 근데 봉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상승봉, 현재의 입장에서 상승봉은 고저를 다 높이고 하락봉은 고저를 다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저가를 깨지 않는 거고, 매도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고가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손절 라인이 정고점과 전저점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정고점을 넘는 순간 하락봉이 되기 어렵고 전저점을 깨는 순간 상승봉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오른다 내린다는 그 다음 개념이고, 봉 자체의 구조가 상승에 유리하거나 하락에 유리한 봉을 기본적으로 그리는데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손절을 하시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불리해진 봉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인지하시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이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펜으로 설명할 때 그랬죠. 미래를 보여준다고. 이 차트의 기본적인 성질은 미래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요. 예, 미래를 보여주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미래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캡처를 떠야겠는데요. 잠깐만요. 캡처를 떠서 이 개념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코어거든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로. 자, 들어갑니다, 이제. 자, 지금 여기가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이에요. 예, 요 파란색, 요거. 요게 다음 봉에 가면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갑니다, 여기. 이 위치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요게 그 다음 봉에 가면 요 위치로 옵니다. 요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면 요게 한 단계 미래, 요게 두 단계 미래예요. 그래서 저는
요 위치만 보고 요 위치를 그대로 선을 그어서 이걸 그려요. 이걸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안다고. 예.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위치의 선을 옆으로 하나 긋고 점선을 2개 그으면 현재 봉의 궤적이 나와요. 이렇게. 아, 가파르게 세워졌다가 옆으로 살짝 눕는구나. 하지만 아직은 예, 완전히 죽지 않는구나. 예,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을 보고 있으면 미래의 형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선 현재로 바꿀게요. 현재로 바꿔야 돼요. 현재로. 자, 현재로 바꾸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예? 지금 여기 있고 다음 봉에 가면 여기로 가고 그 다음 봉으로 가면 여기로 가겠죠? 다시 지금은 여기에 있는데 다음 봉으로 가면 여기로 가고 그 다음 봉으로 가면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끌어올리다가 옆으로 확 누워요. 예, 현재 만들어진 봉의 구조로 미래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려볼게요. 자, 그립니다.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그죠? 요 위치까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봉이 되면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이 급격하게 올라온다라는 걸 알아요. 예, 알잖아요. 그 다음엔 요렇게 눕는다고요. 요렇게 옆으로 누워요. 그거 어떻게 아냐? 그려보면 알아요. 자, 눕죠. 보이세요? 파란색 굵은 실선만 보세요. 그러면 급격하게 올렸다가 옆으로 싹 눕잖아요. 이걸 미리 알아요.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구조 상태면 다음 봉까지는 하단선이 쓸만한데 그 다음 봉에 가면 하단선이 쓸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각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지속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단선이 언제까지 수렴하는지 상단선이 언제까지 수렴하는지를 예, 이렇게 곁눈질로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차트가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매력. 예, 대충 때려잡아서 언제까지 힘이 지속되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 자, 요 상태에서 보면요. 여기 올라와요. 그죠? 하단선이 올라오잖아요. 요게 T4라고 하는 하단선인데 이게 올라오면 5도 올라오는 거예요. 5도. 4가 내려가면 5도 내려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올라오잖아요. 내려오고. 아, 그러면 아직 수렴하는구나. 아직 수렴하는구나. 대충 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봉, 이 봉을 가지고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매도치기도 거지 같은 봉이고 매수하기도 거지 같은 봉입니다. 그죠? 왜? 매도봉은 상단선이 고가보다 현저히 낮아야 좋아요. 그쵸? 매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단선이 고가보다 싹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고가 부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 진짜 매도치기 싫은 봉이에요. 그러면 매수하기엔 좋냐?
근데 하단선이 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이거 저가 방어하겠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걸로 어떻게 저가 방어해? 예, 그러면 이것도 매수하기 그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다음 주를 딱 열어서 딱 보잖아요. 이거 뭐 매수를 하라는 거야, 매도를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봉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인지하셔야 돼요. 그냥 보는 순간 뭐야 이런 느낌이 딱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느낌 오세요? 어? 왜 고가 밑에 뭐가 없지? 그러면 이거 매도 치기엔 되게 안 좋은 봉이라는 얘기고, 반대로 또 저가 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가 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게 뭐냐? 이걸로 어떻게 매수하지? 어떻게 매도하지? 예. 그런 의구심이 들면 성공한 거예요. 이 봉은 거래하기에 거지 같은 봉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매수하기에 진짜 아닌 봉인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걸로 뭐 하죠?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자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정보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거 매도해? 매수해? 올라? 내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봉이 주는 정보는 뭐냐면 고가를 방어할 의사도 없고 저가를 방어할 의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은 저가를 깨고 내려가도 할 말 없고 고가를 넘고 올라가도 할 말 없는 유형의 봉이라는 거죠. 그런 봉이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봉은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올라가도 막지도 않아, 내려가도 막지도 않아,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 주 걸 한번 보실래요? 자, 이번 주는 어떻게 됐었냐? 여기를 막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자리. 거기에 상단선 파란색 있잖아요. 그럼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잘하면 고가는 막을 수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상단선이 전고점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 선을 보고 드는 생각은, 야, 진짜 저거 진짜 잘하면 전고점은 못 넘기게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상상을 하죠. 근데 그 선을 봤더니 각도 괜찮아. 위치도 예, 위치도 괜찮은 것 같긴 해. 근데 사용도 안 했어요. 그죠? 저 파란색 보시면 안 썼어요. 지난주에 안 썼어. 그 밑에 있는 점선들은 지난주에 썼는데 파란색 실선하고 빨간색 실선은 지난주에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두 선만 봤을 때는 아이고 잘하면 고가는 막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쟤는 기대감이 살짝 있어요. 그럼 이제 매수자 입장으로 가서 하단선을 볼게요.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각도 엄청 좋아요. 이건 각도 좋은 선입니다. 하단선이 각도 짱이에요. 위치가 더럽죠. 그죠?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거 저가 방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믿음이 떨어져요. 예, 너무 가까워요. 저가랑. 그러니까 지난주의 저가랑 지금의 하단선의 위치랑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는 저가를 방어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한 선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보실 때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고가 밑으로 얼마큼 내려와 있느냐, 저가 위로 얼마큼 올라와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건 하단선의 위치와 상단선의 위치가 아니라 봉 자체가 고가를 낮추거나 저가를 높이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단선, 상단선만 가기 좋지
봉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도 해석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치. 신기하게 고가 안 깼잖아요. 그죠? 신기하게 고가 안 깨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상단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게 없었으면 저렇게 안 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 위치에 상단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선이 있을 때 활용을 해보시는 거죠. 저런 선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예. 거래하실 때 저런 선을 찾으시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뭐 있어요? 선만 찾는 거예요, 계속. 선이 어디에 있느냐. 그 선의 위치가 봉을 매도자에게 유리하게 그리는지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그리는지를 보시면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 볼린저 밴드를 다루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요것만 딱 머릿속에 담으시고 계속 선을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종목. 자, 처음 보여드릴 종목은 삼성전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 요 채팅창에다 쓰셔도 돼요. 예. 이게 삼성전자 월봉의 모습입니다. 그냥 마이크로 얘기하셔도 돼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걸 보고. 전봉 저가 위에 하단선이 있나요? 없죠. 그냥 알려주잖아요. 예. 보는 순간, 하단선 없다. 그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저가 깨겠네. 그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차트를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은, 야, 이거 저가 깨겠다, 이거. 그죠? 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건 저가 깨. 야, 이렇게 그려놓고 저가 못 깨면 바보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저 음봉만 딱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볼린저 밴드의 구조로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건 저가 방어할 의지가 없구나. 이건 아니야. 이건 깨겄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깨지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볼린저 밴드가 누워버리니까 쉽게 무너지네? 그죠? 그러면 저 선을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 선의 각도가, 저 선의 위치가, 그죠? 그게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 눈으로 보는 순간, 저게 쓸만하겠다? 아니면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바로바로 드는 거죠. 다음으로 주봉.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보면 하단선도 있고 상단선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단선이 저가보다 낮아. 그죠? 여기서의 키팩트는 하단선이 강하지만 저가보다도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락봉을 그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구조, 이 상단선과 하단선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하락봉을 그리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가부터 저가 깼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리죠. 다음 주는 어떻겠어요?
자, 어떤 생각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걸 보고? 저가 지킬까요? 이거 저가 지킬 수 있겠어요? 보실 때 이거 보고 야 이거 저가 무조건 지켜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들걸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려놓은 주봉은 저가를 지킬 의지가 있는 봉이 아니에요. 예. 갭상승이 오지 않는다면 이건 저가를 지킬 의지가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떨어지겠죠. 그죠? 상단선도 닫고 떨어져야 되니까 저가를 깼다가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봉을 그리기 좋은 구조예요. 이제 감 오시죠? 예? 상단선과 하단선을 딱 보고 있으면 감이 오시잖아요. 아, 저가 지킬 생각 없네. 예, 그럼 매수 안 하면 되잖아요.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는데 왜 매수해요? 예, 윗꼬리 달고 떨어지면 최고의 케이스. 자, 다음에 보여드릴 거 카카오. 카카오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 멋진 양봉 뒤에 하단선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지난달에 월봉은 아랫꼬리도 예쁘고 몸통도 괜찮은 양봉인데 하단선은 개뿔 없어요. 그죠? 하단선이 저가를 방어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단선이 저가를 방어해 주는 선이 좋은 건데 봉만 뺀질뺀질하게 생겼지 하단선은 저가 방어에 대한 의지가 1도 없어요. 예. 저런 봉은 매수 가치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봉만 잘생기면 안 돼요. 하단선이 똑같이 발달해야 돼요. 근데 발달 안 했잖아요. 그럼 이런 봉들은 매수하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매수하기. 상단선을 보면 매도치기 힘들어요. 상단선을 보시면 이건 매도하기에 적합한 구조는 아닌데 문제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봉은 매도자도 재미없고 매수자도 재미없는 봉의 형태를 그렸다는 거죠. 주봉. 예. 자, 이건 답이 없는 봉이에요. 그죠? 이건 하단선은 올라오고 상단선은 내려와요. 예. 이런 봉은 저도 모릅니다. 예. 이게 제가 말한 알 수 없는 봉이에요. 왜? 둘 다 힘이 세서 어떤 놈이 센지를 몰라요. 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봉이에요. 상단선 엄청 강해. 하단선 엄청 강해. 근데 둘이 붙어 있어. 그러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 자, 다음에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도 상단선 맞고 내렸는데 고가 넘었고 저가겠고 이런 건 알 수가 없고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보세요. 어디까지 왔는지 보이세요? 하단선 왔죠? 하단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월봉상 이제 매수가 이제 온 거예요. 저렇게 하단선이 밑에 있으니까 저기까지 가는 거죠. 찾아가는 서비스. 하단선이 저기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멈춘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단선과 하단선이 어디 있는지를 눈으로 탁탁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걸렸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만 안 깨면 매수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 영역이니까. 여길 깼다. 그러면 끝난 거죠. 봉이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자, 현대차. 봐요. 교과서죠. 교과서 아니에요? 예? 상단선 맞고 떨어져, 하단선 맞고 올라. 근데 얘는 지금 하단선도 굉장히 발달했고 상단선도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5도가도 못해. 예. 5도가도 못하잖아요. 위에 올라가면 눌러, 밑으로 내려가면 받쳐. 예. 5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태는. 이게 카카오와는 완전히 다른 형국이죠. 카카오는 텅텅 비었고, 예, 위 비었고 아래 비었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위아래가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크게 움직이고 다른 한쪽은 좁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상단선과 하단선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하단선을 노려야 돼요. 예. 자, 카카오는 하단선에 안 왔고 네이버는 왔고 현대도 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하단선에서 매수했다면 어떤 거는 본전일 거고 어떤 거는 살짝 이익이겠죠. 근데 상단선에서 매수하거나 하단선이 아닌 곳에서 매수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수급은 개판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을 개인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현대차도 뭐 개인 사고 있겠죠. 근데 차트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단선, 상단선의 위치가 저가와 고가를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를 좀 보시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 기다림을 배워요. 기다림. 어디 있는지 알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상상하다가 갑자기 필을 딱 받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면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면서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 선의 각도 이런 것만 보면 물고 있는 게 딱 보여요. 자, 기아는 상단선 올라탔죠. 잘 보세요. 올라탔잖아요. 하단선 여기 있어요. 이거 매수예요? 안 하죠. 이건 매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상단선 위로 올라탔는데.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지금은 홀딩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 선을 보고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도움이 돼요. 익숙해지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이 안 된 상태에서 시도하면 본인이 이제 조급해지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조 지표를 배울 때 하루만 공부하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상식을 배워왔기 때문에 한 번 읽고 하루 읽고 그러면 모든 걸 알아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이걸 습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세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서서히 녹아서 내 것이 되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파란, 빨간, 검정 설명할게요. 이거요. 여기 있는 점은 요 투자 심리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 투자심리도는 봉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전봉의 고저종만 보면 떨어지는지 오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투자심리도는 이평선을 가지고 만든 거라 기준점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기준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는 종가의 기준점, 빨간 거는 고가의 기준점, 파란 거는 저가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검정색 위로 올라가면 종가가 상승했다라고 정의하고요. 검정색 아래로 내려가면 종가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위에 있으면 고가는 상승한 상태. 찍고 안 찍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위에 있으면 돼요. 위에 있기 때문에 고가는 상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밑으로 가면 저가를 깬 거고 위에 있으면 저가를 안 깬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트릭스가 1, 1, 1인데도 다 수평이잖아요. 그죠? 다 수평으로 가는 이유는 파란색 전보다 봉이 위에 있으니까 저가는 지켰고 빨간색 위에 있으니까 고가는 넘었고 검정색 위에 있으니까 종가도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점으로 봤을 때는 고조종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횡보가 된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트 안에 있는 빨강, 파랑, 검정은 빨강, 고가, 파랑, 저가, 검정, 종가를 의미하고 여기서 상승한다, 하락한다의 정보예요. 기준점. 그러니까 전봉, 고가, 전봉, 저가, 전봉, 종가를 표시한 거예요. 이평선 기준으로. 요 점은 그런 의미고요. 요 빨강색은 이평선이고 요 파랑색은 봉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붉은색은 5, 실선은 한 단계 앞, 점선은 두 단계 앞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치. 이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도 하잖아요. 방송을 하면 얘가 어디 있다, 얘가 어디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위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사실. 지금 설명하시는 이평에 대한 거래량만 써요. 거래량. 저 밑에 있는 투자 심리도는 요 노란 거, 요거만 씁니다. 요거만 써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거래량을 사용하는 방법. 거래량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정도에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똑같이 시간 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이 노란 것만 쓴다. 위에 있는 거는 다 쓰고 밑에 있는 건 노란색만 씁니다. 나머지는 저도 해석을 못해요. 만들었는데 유용하긴 한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지식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머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 조금 특성 아시겠죠? 찾으셔야 될 거 뭐다? 수렴. 수렴만 찾아요. 수렴. 수렴 말고는 찾을 필요 없어요. 버려요. 수렴이 아닌 건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되세요. 수렴만 쓰시면 돼요. 매수. 수렴일 때만 매수하면 돼요. 그게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본인이 마음에 드는 봉 딱 찍은 다음에 수렴일 때만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렴이 안 되면 엄청 눈치 보셔야 됩니다. 자, 고버스 수렴했잖아요. 그죠? 수렴한 거 보이시잖아요. 이거. 귀신같이 거기 찍고 올라갔어요. 사용 가능해요. 무조건 버리지 않아요. 눈치를 보시라는 거지. 눈치를 보셔야 돼요. 눈치를. 저거 써도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세요. 튕기고 가는 적 많아요. 사용해도 꼭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눈치는 보셔야 돼요.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왕이면 돈을 적게 넣으셔야죠. 강한 선에다가 쓰는 돈에 비해 현저히 적은 돈을 쓰셔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써도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볼린저 밴드를 써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지만 써보시다 보면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예, 적어도 허접한 가격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 볼린저 밴드를 쓰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망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잡고 망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투자한 가격이 회복하는 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수한 가격이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써보시라고 계속 권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채팅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요. 정말 가격 엉망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 있어요. 예. 가격을 정말 엉망으로 사세요. 막 곧버스 사서 오신 거 보면 뭐 2,666원 막 이런 식으로 사서 오시잖아요.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예. 그런 분들에게, 이거 볼린저 밴드 사용법만 좀 아셔도 가격을 조금 고르는 능력이 생기실 텐데, 너무 방향에 치중하는 거죠. 곧버스가 오른다고 하면 상단선 위에서라도 매수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물렸을 경우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보유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건 막아드려야겠다. 지금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건 이 띵글이란 차트가 엄청 좋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해서 쓰세요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격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자 입장에서 나는 얼마에 들어갈 거고, 그죠? 나는 얼마 이상에서 팔 거고, 나는 언제까지 보유할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어떤 순간이 나에게 닥쳤을 때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이라는 걸 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적어도 볼린저 밴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는 일조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은 가지고 있는 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장사꾼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상품을 팔아야 되는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좋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은 정말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죠? 거래를 할 때 계획을 세우냐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기다림에 익숙한가? 주변의 상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어느 정도의 조건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옆에서 누가 돈을 벌었다, 누가 얼마 벌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지 제 능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벌든 잃든 내 능력을 가지고 벌거나 잃어야 되는데, 제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버는 걸 보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내 머릿속에서는 그런 계산이 전혀 안 되는데. 실제로 볼린저 밴드나 이런 투자 심리도는요, 시총이 클수록 잘 맞습니다. 시총이 커야 잘 맞아요. 왜? 돈 가지고 장난질을 못 해요. 뭐 시총 1,000억짜리, 뭐 5천억짜리 이런 거는 안 맞아요. 그런 건 한 2천억, 3천억만 있으면 차트를 마음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종목은 이런 차트를 가지고 해석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100조, 뭐 50조, 30조 이런 데는 종목들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예. 그런 종목은 잡상인이 안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핸들링 하는 대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정리된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잡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툴은 대형주를 거래하거나 ETF를 거래하는 데 좋아요. ETF는 워낙 자금이 크잖아요. 선물이 하루에 막 몇십 조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왜곡이 정말 덜 일어나죠. 그래서 해석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돼요. 자, 오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일요일에도 또 방송을 할 거잖아요. 이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제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 상단선 저기 있구나. 하단선 저기 있구나.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방송에 어느 정도 여러분의 시각을 이제 개입시킬 수 있어요. 아래가 열렸어. 위가 열렸어. 위가 닫혔어. 아래가 닫혔어. 예. 그러면 뻔하잖아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저가 안 깨나 그것만 보면 되고, 위로 올라갔을 때 고가 깨나 안 깨나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 깨면 떨어지고, 밑으로 안 깨면 올라가고. 단순해요. 근데 깰지 안 깰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관찰 능력이 필요해요. 집중력도 필요하고. 그 순간에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9시에는 거래량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거래량이 제일 쉬워요. 거래량은 가뭄에 콩나듯이 기회가 오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배워두시면 저것들 거래량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지금을 하락장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도 월요일날 아마 이야기를 듣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녹화 다 해놨으니까